네, 이번에는 협동조합 아파트 문제를 취재한 이청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이 협동조합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아직 개념이 좀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협동조합을 모르시는 분들은 앞선 기사가 다소 어렵거나 낯설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협동조합을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성원들이 주도하는 경제 조직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비영리 활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경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만 보면 기존 시장에 짜여진 그런 시장 구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약자가 모여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부상조하는 방식입니다. 구성원들은 생산자가 될 수도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사업은 금융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가능합니다. 협동조합은 구성원의 조합원 그 뜻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조직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요. 무엇을 세우고 만들며 어떻게 운영할지 하나부터 열까지 조직원들, 그 조합원들이 결정해야 하는 만큼 그 회의나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리포트에서처럼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벌칙 조항이 있는 그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이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민간 임대주택 아파트 사업도 포함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협동조합 업무는 지난 2012년에 만들어진 협동조합 기본법을 따르고 구체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그 관련법의 준용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그 민간 임대주택 사업처럼 협동조합 기본법에도 그리고 관련 법에도 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영역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잠시 지난 5월에 보도된 기사 보시죠. 현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나 주택법 등에는 협동조합 형식의 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협동조합 기본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기본법이다 보니 협동조합의 부동산 사업 관련 규정이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생겨도 법적 제재나 행정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 사업 세부적인 내용보다 이 피해가 우려될 때 별다른 제재나 조치할 방법이 없다. 이거는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국회에는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을 보호하고 구체적인 처벌 조항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피해 사례가 많았던 지역주택조합처럼 토지 확보가 80% 이상 확보해야 조합 설립 승인을 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단순히 임대 아파트가 저렴하게 나왔다만 보지 마시고 협동조합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조합원들은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솔깃한 얘기가 좀 들리더라도 사전에 면밀하게 알아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청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